안녕하세요. 예. 대전서 그럼 아침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6시 반쯤 왔는데요. 기차 타셨어요? 아, 네. 차를 갖고 오셨구나. 네. 그래도 저는 여기 이제 대전서 오시려면은 기차를 타고 오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네. 또 10시 오면은 뭐 버스 타고 뭐 차 갖고 오시겠지만은 그래도 잘 발달이 돼 있는 게 기차로 오면은 거의 뭐 2시간 이내에 오시니까. 자, 그래도 대전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의미 속에서는 유튜브를 보셨다고요? 예. 네. 유튜브에서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어요? 뭘 검색하셨어요? 아니면 AI 알고리즘이 그냥 저를 띄우던가요? 그 파동 원리인가 그거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그거 동영상? 강의? 뭐 해시태그 그 달린 뭐 그거 이렇게 예, 파동. 뭐 박정도 선생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다가 예, 진료를 받아봐야겠다. 예. 그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파동 원리가 뭐냐? 뭐 어떤 분들은 뭐 기계 양자 파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다 파동이에요. 이 파동의 말 의미는 물결파 오셨어요? 네, 움직일 동자예요. 말 그대로 그 물결이 쳐서 어떻게 돼요? 퍼진다. 그 파도가 왜 생기느냐? 뭐 바람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외부나 우리 인체를 따지면 외부나 내부의 어떤 충격, 그것이 뭐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뭐 어떤 사고든 외상이든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뒤통수 쳤는데 딱 맞았다. 그 충격이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는 뒤통수에 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그 충격은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맞으면 예, 여기 딱 맞았어. 아야! 하잖아요. 누구야? 이러잖아. 누구긴 누구야? 꼭 외부에서 온다고 아픈 그 충격이 아니라 내 몸에서도 그 충격이 생긴다는 거죠. 통증이. 근데 통증이라는 게 어떤 뭐 예를 들면 잔에 물이 꼬박꼬박 차서 넘치는 것도 통증인 거죠. 예를 들면은 어릴 때부터 켜커에 이게 우리가 시루떡처럼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듯이. 보셨어요? 네. 그 충격이 어디로 가요? 몸에 쌓이는 몸으로 가죠. 몸 전체로 간다고. 예, 예. 몸 전체로 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파동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보셨어요? 그래서 이 파동이란 의미는 다른 의미 속에서는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왜 파동이 치느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따라해 보시오.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말이 인체 파동 원리, 예를 들어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라는 전제 속에서는 뭐예요? 아, 균형이다, 밸런스다, 평형이다, 대칭이다 이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다치는 것도 우리 몸이 아픈 것도 우리 몸에 점이 생기는 것도 다 뭐라고요? 파동이다 이거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생기는 거다.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다 짝퉁 아니냐 예를 들면 또 카피 아니냐 세상에 다 있던 거를 복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남창규 박사가 쓴 갈로 닫고 인체 파동 원리예요. 남창규 박사는 뭐 이런 인체 파동 원리를 뭐로 어떻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예, 파동 원리가 예를 들면 파동이라는 말이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파동도 있고 예를 들면 이 파동 이야기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사들이나 의료계에서 또 파동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한의계에서도 저도 인체 파동 원리 내지 파동 원리를 모를 때는 그 파동인 줄 알았어. 다르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포괄적 의미에서는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라는 관점에서는 결국 우리 몸이 왜 아프냐 그 이유를 뭐로 설명한다고요? 파동, 균형, 또 불균형이 뭐냐? 치우침이에요. 그거를 쏠림인 거고 그치 한쪽 쏠리는 거잖아. 기울어드는 거요.
요거를 뭘로 설명하느냐?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오작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치료가 되면 왜 되고, 치료가 안 되면 왜 안 되고, 예. 또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똑같은 병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치료가 되고요, 누구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의사는 똑같고, 예를 들어 치료 행위도 똑같이 했는데 침을 맞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횟수도 똑같은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럼 무슨 변수가 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 하는 분들은 뭐 의사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 손뼉이 안 마주쳐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그 원인은 결국은 항상 상수로만 고정되어 있는 걸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전서 오셨는데, 그럼 대전서 여기에 그럼 많이 치료받으러 온다. 그럼 며칠마다 오시겠어요? 며칠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아니 또 아직 전에 선생님은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오늘 한 번 오실 생각하고 오셨어요? 여러 번 오실 생각하고 오셨어요? 일단 한번 와보자.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와보자 하는 거랑 박선희 사모님은 몇 년 다니셨죠? 7년. 7년 다닌 거랑은 어떻다? 다르다는 거죠. 그 무게가. 그러면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7년이나 다녀도 못 고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그럼 7년이나 다니는 분은 바보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오겠죠.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한 번의 치료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나았다 하더라도 그게 제가 보는 기준점, 파동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나은 게 아니다.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이 정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완치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오셨네. 서울의 남산, 한라산, 설악산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이만큼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나빠졌다가 이만큼 좋아졌다 플러스 10이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지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는 더하다 덜하다 이건 뭐라고요? 주파라고 그러나? 예를 들면 진폭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폭의 의미 속에서는 플러스로 간다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 지향하는 부분을 간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허리가 아파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치료를 완치를 허리가 안 아프면 나았다고 생각해요. 완치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치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 잣대를 가지게 된 거는 누구 탓이냐? 양의사들 탓이에요. TV 탓이라고. 매스컴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예를 들면 알파 코로나 걸려가지고 백신을 맞거나 또는 감염이 돼서 나섰어. 그런데 또다시 오미크론이 걸렸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재감염이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뭐 알파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변이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그 말은 또 재감염이래. 새로운 병이 걸린 거지.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예요? 다 감기다. 그러면 감기가 한 번 걸리면은 예를 들면 백신을 떠나서 감기가 한 번 걸리면은 평생 안 걸려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팠어요. 아이고 허리야. 죽다 살아났어. 젊을 때. 그럼 한 번 고생했으니까 이제 젊을 때 한 번 액땜했으니까 그 후로는 허리 통증이 한 번도 안 와요? 다시 앞으로 가능성이 많죠. 또 있죠. 예를 들면은 또 무리한다든지, 뭐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또는 추락한다든지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누가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냐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는 파동원리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완치와 제가 말하는 완치, 제가 말하는 치료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치료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더 큰 그림을 속에서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큰 그림 속에서 완치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조그만 그림에서 그럼 허리는 못 고쳐? 통증도 못 사라지나? 이렇게 얘기하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치료에 대한 의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의사들은 뭐예요?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결국은 왜 어떤 치료법이나 진단법이나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은 돈을 싸들고라도 안 가느냐? 왜 안 갈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밤샘을 하고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수술을 내가 외과 의사예요? 암 전문의야. 내가 예를 들면은 자궁암을 내가 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많이 했다고 해서 자궁암을 다 고쳐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예후가 안 좋은 병 또는 상태가 아주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심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보셨어요? 그런 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자, 이제 선생님이 진단할게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우선은 자 우리 박세희 사모님, 우리 선생님 어디가 불편해 오셨을 것 같아요? 남창기 하는 단골이니까.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박선희 어머님 들으라고, 강분아 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선생님 오셨으니까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다시 리뷰하시라고, 복습하시라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남창기 한의원에 견학하고 싶은 사람이 꿀뚝 같아요. 예. 그렇죠? 참관하고 싶은 사람이. 예. 그래도 뭐요? 안방에서 내가 쉽게 보라고 다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럼 왜 다 가르쳐 줘요? 다 가르쳐 줘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뭐요? 마음이 바로 서야, 마음이 열려야지 보여요. 눈을 떠야지 보인다고.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눈을 뜬다는 의미 속에서는 남창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의미는 좋아해야 된다고. 오늘 쌤이 이까지 오셨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래도 뭐 저에 대해 마음이 뭐하다? 열린 상태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다고 다 남창기 한의원에 가야지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그래도 이 남창기 한의원에 오는 것도 좋지만은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좀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된다. 남창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예를 들면 여기 와가지고 남창규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가운 벗었다고 예를 들면은, 또 내지는 이 파동 원리가 뭐를 말하는지를 제가 누차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또 내지는 진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진단해요 제가? 파동 기계, 양자 기계로 진단하나요? CT나 MRI 혈액 검사로 해요? 뭐 PCR 검사, 예를 들면은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로 하나요? 그게 아니다. 뭘로 하느냐? 관상이라고 그래. 따라해서 관상. 관상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만 본다 생각해. 관상은요 다 보는 거지. 그 사람의 걸음걸이, 따라해서 걸음걸이, 사주, 팔자 다 본다고. 그 사람의 풍수, 예를 들면 집이 어디 사느냐, 언덕배기 위에서 사느냐, 바닷가 근처에 사느냐, 섬에 사느냐, 예를 들어 숲속에 사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를 하시죠? 네. 내가 어떤 병이 걸렸다. 왜 그 병이 걸린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섬에 산다면 섬에만 살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예를 들면 산만 바라봤기 때문에. 좋네 뭐 풍수 좋은 데서.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뭐라고요? 오작동이다, 치우침이다, 유균형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다.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선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가슴하게. 이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사모님? 진순아 사모님. 응? 어? 편한 자세. 이게 무슨 편한 자세예요? 아주 예의 바른 자세지. 반듯한 자세라고. 예의 바른 자세.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신다고. 여기 오는 사람들 그리 노는 사람 없어. 없지요? 근데 자세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행동은 이렇게 안 해. 하지만 마음은 뭐 하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다. 말 그렇다고 속이 같기도 하지만 잘 가세요. 선생님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는데, 겉하고 속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다. 그 다르다는 의미 속에서는 겉의 모습을 봐도 외부적으로 이렇게 해도 예를 들면은 속은 어떻게 돼요? 딴 생각하고 있거나 또 내지는 저를 대해서 에이고 빨리 진료는 하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창규 한연에 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선생님처럼 가지런한 마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군림하겠다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제 말이 들린다는 거죠. 자, 다시 복습할게요. 선생님, 제가 지금 8분 동안 뭘 얘기했어요? 제가 한 얘기를 한번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게 또 교수 스타일 나온다고 그래.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또 작태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뭐든지 말은 지나가지만은 주워 담지 못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뭐요? 담아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지금 11분 지났어. 파동에 대해서 예.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뭐 자세나 또는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체 불균형이나 바람수가 안 맞아서 오작동으로 인한 그 몸의 통증이라든지 뭐 말하자면 경증의 증세를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이 지금 제가 11분 동안 한 얘기를 우리 대전에서 오신 선생님이 요약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알아먹었지요? 네. 썸머리가 중요해. 어떤 분들은 제가 썸머리를 안 해주니까 남창기 원장이 행설 수술한대. 왔다 갔다 한대. 아니에요. 예. 다만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고 제 말이 지금 선생님도 머릿속에 있는 건 다 알아먹겠는데 이걸 표현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지. 결국은 뭐라고요? 다 말만 딱 봐도 해도 이게 비명인지 알아먹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인지 알아먹는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말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또는 내지는 가르치는 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주거니 공도 주거니 받거니 해야 재밌어요. 혼자 떠들면 재미없다니까. 예, 그런 의미 속에서는 제가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말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10분 지나면요 이제 꺼. 10분도 안 되지. 1분 만에 뭔가 자극적인 그게 안 오면은 뭐예요? 돌린다고 채널을. 그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산만한 거 이런 두리뭉실한 것 속에서는 어떤 게 치료냐? 뾰족한 게 치료예요. 둥글한 두리뭉실한 내 몸에 있어서는 송곳이 치료라고. 또 내지는 뾰족뾰족한 사람한테는 뭐가 치료라고요? 두리뭉실하게 연마하는 것이 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뭐요? 저기로 돌리는 게 파동이고 균형이고 치료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 속에서는 자 우리 진순현 사모님 집중하셔야 돼. 제가 자꾸 이름을 호명한다고. 자, 이분이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을까요? 병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은 어떤 병명에 매이는데 저는 병명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창기 원장이 대학 교수 출신인데 한의사인데 양의사비에 좀 못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할 만큼 했어요. 제가 병명을 몰라서 병명을 안 따지는 게 아니다. 병명이 매이는 순간 뭐가 안 보인다? 파동이고 균형이고 밸런스가 안 보여요.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좋아요. 틀린 게 어딨어?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디가 불편해 오셨을 것 같아요? 저를 많이 치료받으러 오셨잖아. 왜 허리가 안 좋은지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유. 뒤로 자세를 기대고 앉으세요. 기대고 앉았다. 원래는 약간 허리에 좋은 자세는 반듯한 자세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소파가 있으니까 편한 자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다 틀렸다? 맞다도 돼요. 근데 다만 그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선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생님의 이건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 목젖 뭐라 그래요? 목젖이라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의사인데 이런 거 이름을 모르잖아. 아담스 애플인가 뭐 이렇게 하든지 어떻든. 자, 목젖이 유별나게 저는 있어요 없어요? 박선희 사모님 빨리 대답해줘. 저는 목젖이 튀어나와 있냐고 없냐고. 없어요. 이분은 많이 튀어나와요. 저에 비해서 비교해보니까 많이 나왔다는 거지. 저도 나올 만큼 나왔다니까. 이분에 비해서 적다는 거지. 아니 다시 말해, 여자들은 없네. 요 아담스 애플 자 들어봐요. 저분 빼달래. 아담스 애플의 개념에 있어서는 많이 튀어나왔다. 또 두 번째는 요게 정중앙에 있어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어느 쪽으로 쏠렸어요? 저분의 몸에서는 오른쪽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왼쪽이고.
자, 이게 보였던 사람. 처음, 아니, 제가 묻기 전에. 처음에는 몰랐지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눈뜬 봉사다. 따라해서 눈뜬 봉사다. 안해. 뭐 맞아요. 눈뜬 봉사지. 저는 뭐요? 척 보면 뭐 한다? 그러니까 이 간발의 차, 요 차이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차이인 거야. 선생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네, 알고 있어요. 이게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튀어나왔다. 또 내지는 약간 쏠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인지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떤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선생님은 뭐예요? 알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게 내 아픔하고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다른 상관이 없다 생각했어요? 잘 가요.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게 치우쳐 있다는 의미는, 저게 튀어나와 있다는 의미는 균형이 안 맞다.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봐요. 잠깐만 주목해 보자고.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이렇게 튀어져 있다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해야겠지. 이게 7호라고, 이분의. 여기가 어디냐면 목이에요. 이분은 어디가 안 좋아서 왔다고? 남창기 원장은 목이 안 좋아서 왔다고 그래. 또 목이라는 한 몸에서 어떻게 돼? 요거는 목젖은 어디쯤 있어요? 이게 원래 목젖은 아닌데 목젖이 답시다 우리끼리.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왜 목젖이냐고 그래 또. 그러니까 이게 보고자 하는 거를 볼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자꾸 이게 뭔데? 지 아는 지식으로 얘기해.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아담 세플이 여기가 어떻다? 목이라는 한 마디 한 몸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옳지. 중앙, 중심.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이라는 한 몸에서 중심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몸 전체에서도 중앙, 중심이 뭐해다? 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어떻게 그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느냐 하겠지만은 이게 파동이라고. 이게 프랙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체 파동을 해서 말하는 모양의 복제지만은 모양의 복제가 뭐예요? 에너지 틀의 복제라고. 에너지 모양이 저렇게 생긴 에너지 모양이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되어 있어서 몸이 틀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서는 다 고쳐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만 교정해줘도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평상시에 뭐예요?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 근데 이것도 보면 약간 가까이서 보면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약간 선회하듯이. 그 의미 속에서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리셔야 돼.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우쪽으로 경상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은 긴장이 돼 있고 왼쪽은 이완돼 있기 때문에 왼쪽은 긴장하고 오른쪽은 이완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마가 넓어요. 이마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폐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어떤 목이라는 의미 속에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뭐야? 호흡기. 식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관지도 약하시다. 식도도 약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상초라고 그래요. 상부, 심장이라든지 폐 이런 쪽에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마에 주름도 많다. 또 앞이마 쪽에 탈모가 되어 있다. 네, 이런 의미 속에서는 마스크를 안 벗어서 입은 모른다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장도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어디가 불편했어? 그 다음 이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다고 그랬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의미는 여기를 감싸는 거야. 어디를 감싼다고? 어제 어떤 분, 그저께 오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 목도리, 장갑을 왜 꼈어야 하니까 보호하고 싶어서 그랬대. 그럼 뭘 보호하는 거예요? 왼손을 보호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 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왼쪽 손 끝이 뭔가 실이든 절이든 그쪽이 내 몸에 있어서 약하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어떻게 돼요? 약하면은, 자, 가슴이 약하다는 사람 이렇게 해요. 얘를 얼굴이 약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그 시기가 약하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좀 저는 뭐, 어디 가면 자주 이리는. 예, 그럼 그 시기가 안쪽이 안 좋은 거지. 이해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남창규 한의원 와가지고 원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네, 뭐. 뒷진도 못 치고, 뭐, 이것도 어깨도 못 펴겠고, 하겠지만은, 그는 의식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숨긴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무의식, 잠재의식, 편한 상태에서 딱 하는 행동들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그쪽이 안 좋다는 게 되는 거지. 이 손끝은 어디가 지배하느냐? 목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 경추 1번, 2번, 3번, 4번이야. 그러니까 경추 3, 4번이고 또 내지는 신장, 콩팥이 목이라는 뼈 7개 중에 중간이 몇 번이에요? 3번, 4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앙이 안 좋다는, 아까 중앙이 틀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의 중앙에 해당되는 자리, 얼굴에서는 어디겠어요? 얼굴에서. 근데 이걸 2차원이라 생각합시다. 평면이라 생각해야 돼.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또 복잡해져요. 우선은 종이 이걸 생각합시다. 종이 쪽지라 생각합시다. 그러면 얼굴에서 중앙은 어디요? 국민학교 다시 가야겠는데, 초등학교. 어디라고요, 얼굴에서?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해요. 자, 얼굴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사각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각선을 그으면 되고,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끝에서 어떻게 돼요? 제가 다 만나는 지점, 거기가 어디요? 코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에? 코도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염이나 축농증, 신장 쪽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신장을 좋아지게 하고 목을 좋아지게 하고, 목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경추 3번, 4번을 좋아지게 하면은 선생님이 뭐가 불편해 오셨든 그거를 치료하는 지금 있었어요. 근본,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원인 치료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뭐예요? 5년, 10년 지나도 어떻게 돼요? 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아담스 애플이 휘어진 게 지금 연세가 예를 들면 50이라 합시다. 60이라 합시다. 그러면 50, 60년 동안 또는 태어날 때부터 틀어진 이게 한 번에 남창기 원장이 아무리 용하다 한들 한 번에 치료로 돌아오냐고, 또 설사 돌아왔다 한들 가만히 놔두면은, 중단하면은 돌아왔네, 다 치료가 끝났다, 완치다 하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처음 오셨을 때는 한 번쯤 남창기 원장이 용한지 안 용한지 간을 보러 왔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와야지. 또 내지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제 유튜브나 책을 보고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자가치료를 하시든지.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책을 내서 여러분들이 자가치료하라라고 해서 남창기 한의원에 안 와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오면 그렇게 하라고. 또 내지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하시라. 또 내지는 못 고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지압이 마사지가 침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왜 남창규 한의사는 지압을 안 하냐, 마사지 안 하냐? 지압하고 마사지 했다가는 제가 먼저 요절라. 그렇죠? 지금 우리 선생님 한 분을 지금 진료하기 위해서 지금 20분인가를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루 종일 새로운 환자들을 상대로 제가 진을 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명대로 살겠나? 아닌데요. 예? 아닌데. 안 되지요? 네. 그럼 저도 살아야지.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만큼의 무게를 줘야지. 그 무게를 주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돈인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선생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뭐 한 얘기로?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시는 분 한 분한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사람한테도 뭐 할 테니까, 열심히 안 할 테니까. 또 내지는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서 그나마 남창기 원장이 손 빨고 있잖아요. 한가하니까 한가한 김에 설교하는 거지. 또 내지는 소통하는 거지.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열심히 침 놔야죠. 열심히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신 분들은 감사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네. 지루했어요? 아니요. 예. 다만 여러분 이분 선생님 한 분 때문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는 뭘 남겼다고? 동영상 자료를 남겼다고. 그래서 이거는 두고두고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보면 볼수록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또 내지 오늘 한번 들은 거랑 또 가서 보는 거랑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제가 10개 말했다면은 한 개를 들으시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2개, 3개 막 들어와요. 그런 관점이 됐으면 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긴? 어떤 운동이야? 예를 들면 물에 빠졌는데 이게 이 구조자를 있잖아요. 손을 잡고도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하긴 맡기면 되지. 그렇죠? 내 구해줄 사람 어디 있냐고 찾고 있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야, 옆에 있잖아. 어디 도망가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한 번에 당장에 뭔가 뿌리를 다 뽑으려고 그래. 처음 만나가지고 미팅해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래. 애는 언제쯤 생길까? 그게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일 또 오셔. 날마다 와도 돼. 날마다 오라고요. 날마다 못 오니까 못 오는 거지. 올 수만 있으면 내일 오시라. 선생님 어디가 불편해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싶어해. 남창규 원장이 한 말이랑 이분이 온 거랑 매칭이 되는지.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안 좋게 해가지고 엉덩이 여기 왼쪽으로요? 왼쪽이 먼저 이렇게 안 좋더니 걸음을 걸으면서 하다 앞쪽으로 닿는 부분이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쿠션 있는 걸로 이제 힘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이제 다시 오른쪽 무릎 붓고 이렇게 조금 못 걸을 정도는 아닌데 좋아서요. 그게 좀 불편할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발바닥 이렇게 있고 이제 이쪽으로는 잠을 자다가 이렇게 하나밖에를 잘 떼요. 그냥 뭐. 그래도 있잖아요. 진순아 사모님. 처음 하는 말 들었을 땐 진순아 사모님이 남창기 원장보다 덜 용해. 사모님은 첫 보고도 뭐 허리 아픈 줄 아는데 남창기 원장 허리는 하나도 안 하잖아. 그나마 어떻게 돼요? 제가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남창기 원장이 하는 말이 좀 용하다는 게 나와. 들어보니까 코도 안 좋지 뭐 발바닥이 안 좋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분이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아 허리가 안 좋은 거라고 믿어요. 다시 말해서 환자의 말은 뭐한다? 맹신한다는 거예요. 이 인체 파동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제대로 알게 되면 뭐예요? 환자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자가 뭐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프다 해서 그래요?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허리가 문제가 아닌데 목이 문제인데 신장이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얘기 되니까 또 그런데 어디 뭐 어제 TV 프로인가 뭐 보니까요. 누가 이렇게 수맥을 봐주고 해가지고 지관이라고 그러죠. 무덤을 써주는 분이 계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수맥이 흘렀고 여기는 예를 들면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해가지고 무덤이 없는 홀령이 없는 묘가 없는 친척이 있어가지고 집안이 우환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도자기 예를 들면 도자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돼요? 여기다 심주를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걸 담아둬야 된대. 그래야지 집안이 자손이 우환이 없대. 믿어요? 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그 말에 휘둘린다고. 자 그러면 이 도자기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직관이 해줘요. 그럼 공짜로 해줘요. 얼마 해줄 것 같아? 돈 많이 받아요. 왜 많이 받을까? 그거에 많이 받아야지 진짜인 줄 알지. 그럼 공짜로 해주면 뭐예요? 세상에 저 사람이 무슨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다고 공짜로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받아야지 뭐 한다고? 효과가 있어. 자, 이 남창규 한의사한테 만약에 집안에 누가 삼대조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귀신이 객기가 돼가지고 아직도 목골령이 싸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안이 초년 중년은 어떨지 모르지만 말년운이 안 좋기 때문에 집안이 폭삭 망한다. 이러면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남창규 한의사 할까 안 할까? 안 해.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웃기고 있네. 자, 누구한테는 뭐요? 그 말이 휘둘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당장은 결정 못해도 집에 가가지고 어떡하? 잠을 못 자. 그 소리가 뭐 예를 들면 집안이 폭삭 망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귀에 거슬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말이 나는 괜찮은데 자식이나 손주 때가 돼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돈이 문제인가? 대순가 그 돈 주고 뭐해? 도자기를 사요.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낚이는 거지. 또 남창규는 뭐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도자기가 그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누가 효과를 낸다고? 내 정신이 효과를 내는 거라고. 그걸 그 말을 믿는 아 내가 여기에다가 뭐라도 하고 시주라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안이 편해질 거라는 뭐 위안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뭐요? 여기에 굳이 안 담아도 뭐 하다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좌지우지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은 뭐예요? 뭐라도 휘둘리고 그 휘둘림을 위해서 해결하는 해결책은 뭐라고요? 마음씀이라고. 그 마음씀이 뭐예요? 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거저 나눠주는 거라고. 또 세상에 거저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거저 나눠줘야지 어떻게 돼요? 또 와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뭐하다? 내가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소탐 대실하는 거고 또 제가 가진 입장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한 얘기가 당신은 은큼하대. 왜 은큼하냐? 더 큰 그림을 그리니까. 이해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하느냐? 여러분들은 뭐 하겠지만은 결국은 무료로 그저 나눠준다는 의미 속에서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더 큰 거를 기대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물질을 나눠줄수록 뭐예요? 내 마음은 정신은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믿기도 하는 거고 이것이 밑밥이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하는 게 밑밥이니까 이걸 보고 오는 분들이 외제에서 오는 분들이 야 남창교 한년 한번 가보자 하지 않겠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다 오면 골치 아프다니까. 전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저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제가 하는 말을 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요? 예를 들면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 개명하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리가 있네 바꾸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름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의지에 있구나라는 것에 믿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한테 목이 안 좋아서 그래요. 폐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프다. 아이고 폐가 안 좋아서 그러네. 아이고 목이 안 좋아서 그러네. 그럼 거기에 빠지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 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허리가 아파서 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폐다, 신장이다라고 순간적으로 관심을 어떻게 돼요? 딴 데 돌리는 거예요. 딴 데로 돌리는 순간 허리 아픈 통증은 뭐 한다고? 잊어버린다는 거지.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 하다가 갑자기 원장님이 목이 안 좋다고 하니까 이제 목 아픈 거 찾아. 목 아픈 거 찾다 보니까 허리 아픈 거를 뭐 한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 순간만큼은 허리가 안 아프다.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근본 치료가 아니지 않느냐? 세상에 근본 치료는 없다. 왜? 우리 몸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허리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또 달리게 하면 할머니 조상 탓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결국은 뭐예요? 손뼉도 마주치는 거고 하는 거다. 뭐 그렇든 않든 뭐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해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열심히 오잖아 여러분들은. 원장님, 왜요? 저 시간이 없어요. 빨리 패달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등을 패줬더니만 등 맞고 나서 어디가 좋아졌다고? 다 좋아졌는데 이번엔 아들 때문에 또 놀래가지고. 또 놀래가지고 한 대 더 패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은 그때 충격 먹고 예를 들면 먹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팠는데 원장님이 한 대 패주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효과를 봤다. 오늘 침 맞으면서도 뭐야? 원장님 또 패줄 거야 안 패줄 거예요? 그럼 패줘야 돼 안 패줘야 돼? 해야 돼. 왜? 이분은 패서 나섰다기 때문에 또 맞아야지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는 또 패는 거고 굳이 안 패도 뭐예요? 예를 들면 등에 해당되는 여기 수삼리 자리를 지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패는 거라고. 또 여기다 침을 놓은 게 뭐라고요? 등을 손으로 때린 거라고. 등을 손으로 때린 게 뭐예요? 여러분들 손이나 팔에다 뭐 한 거라고? 침을 꽂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을 꽂아야지만 침을 꽂고 예를 들면은 때려야지만 때린 거고 말로 하는 말침이 있다는 것도 몰라. 말만 잘해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는 거고 여러분들이 화색이 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치료다. 결국은 이 의미 속에서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내가 하는 말이 에너지고 그게 치료 물질인 거예요. 예를 들면 화석이 좋다. 화석에만 아주 유별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여기서도 에너지가 나온다고. 돈 나왔다. 이거는 제 돈. 돈이 돈도 나오네. 돈 나와라 뚝딱. 어쨌든 그런 개념이다. 아셨죠? 그럼 네. 저한테 패된 한번 봐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 아이쿠. 패는 게 이제 일이네. 네. 어쨌든 자 네. 패는 거에 왜 패는지를 알고 네. 맞는 거랑 네. 알고 때리는 거랑 모르고 때리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자, 또 이제 박선희 사모님이 얼굴 표정만 딱 보면 이제 진짜 끝내야 되는지 안 끝내야 되는지 알아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